안녕하세요. 행구입니다. 저는 소장수건에 자수를 놓을 때 안쪽이 아니라 겉면에 수를 놓습니다. 소장 특유의 들뜸을 잡고 쓰는 동안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겉면에 놓는다는 건 곧 뒷면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뒷면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매듭 없이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작업 중 생겨버린 매듭을 수습하는 디테일까지 소장수건에 어울리는 정갈한 뒷면 만드는 법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겉과 속이 같은 자수, 그 한 끗 차이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첫째, 매듭 없이 시작하는 두 땀의 마법입니다. 이렇게 이동할 예정인데요. 경로를 따라 시작점에서 4땀 정도 떨어진 곳이 매듭이 놓이는 부분이에요. 천위에서 바늘을 아래로 통과시켜 주세요. 이제 시작점으로 나아가며 한 꼬집씩 짧게 2땀을 놓아줍니다. 이 위를 스티치들이 덮으면 지나갑니다. 매듭이 가까이 오면 매듭을 자르고 계속 스티치를 이어가 주세요. 둘째, 실 꼬임을 방지하는 한 손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실이 길거나 얇을수록 뒷면에 원치 않는 매듭이 생기기 쉽죠. 그렇다고 실을 짧게 쓰자니 자주 끊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한 올 자수 특유의 섬세함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이 통과할 때까지 한쪽 실을 가볍게 잡아주는 것이에요. 긴 실은 당겨지는 동안 공중에서 회전하며 스스로 꼬이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때 한쪽을 잡아 텐션을 유지해주면 실이 엉키지 않고 일직선으로 곧게 통과합니다. 바늘이 위로 올라올 때나 아래로 내려갈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끝을 잡아주는 작은 습관 하나가 뒷면의 불청객인 중간 매듭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셋째, 이미 생겨버린 중간 매듭을 입체적인 디테일로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자수에 몰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뒷면에 매듭이 생길 때가 있죠. 다 뜯고 다시 하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왔을 때 저는 그 매듭을 그림의 일부로 만듭니다. 이렇게 문고리 위치에 중간 매듭이 생겼는데요. 실꼬리를 짧게 접어 고정하고 그 위를 프렌치 노 스티치로 덮어보세요. 이때 바늘을 수직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찔러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뒷면에는 매듭 대신 보슬보슬하고 입체감 있는 문고리가 완성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림을 이어 그린다는 생각으로 채워보세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작업이 될 거예요. 넷째, 반복되는 세탁에도 견디는 한 꼬집 마감법입니다. 보통 실을 매듭 지어 주변 스티치에 희감아 마무리하죠. 하지만 소장 수건처럼 자주 빨고 삶는 물건은 시간이 흐르면 그 실 끝이 풀려나오기 쉽습니다. 이럴 때 실을 그냥 감지 말고 원단을 아주 얇게 한 꼬집씩 뜨면서 희감아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2번, 다른 방향으로 한 번 정도 꼬집어 뜨며 실을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원단과 실을 물리적으로 한 번 더 엮어주면 마찰력이 커져서 세탁 후에도 매듭이 풀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튼튼한 마감법이에요. 다섯째, 뒷면의 정갈함을 결정짓는 최단 동선 설계입니다. 무작정 수를 놓기보다는 최소한의 경로로 이동할 방법을 미리 계획해 보세요. 창틀이나 돌담을 각각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동선을 짜면 마무리 매듭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색이 연한 실이라면 완성된 소장 수건을 활용해 보세요.
원단과 원단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 이동하면 뒷면에 실이 길게 남지 않으면서도 다음 시작 전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짠 동선은 실 소모도 줄여주지만 무엇보다 뒷면을 앞면만큼이나 단정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됩니다. 여섯째, 깔끔한 뒷면을 위해 때로는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구역이 끝났는데 실이 애매하게 남으면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억지로 먼 곳까지 실을 끌고 이동해봤자 뒷면만 지저분해질 뿐 정작 새로운 구역에서는 스티치를 몇 번 이어가지 못합니다. 뒷면의 정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실이 반 이상 남았더라도 가감히 잘라내주세요. 짧은 미련을 버리는 것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을 아끼는 마음보다 내 작품의 뒷면을 아끼는 마음을 더 크게 가져보세요. 마지막 7째,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비밀 통로입니다. 새로운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실을 그대로 끌고 가면 뒷면에 길고 보기 싫은 선이 남게 되죠. 이럴 땐 뒷면에서 이미 놓아진 스티치 실들을 휘감으며 이동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기존의 선 뒤로 숨어가는 거예요. 시작점에 다다랐을 때 다시 스티치를 이어가면 뒷면에 불필요한 직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숨겨주는 정성, 그게 바로 한 끗 차이입니다. 이렇게 뒷면까지 정갈하게 매만지고 나면 저는 늘 어린 시절의 제가 떠올라요. 미술 숙제가 끝나면 언제나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어때? 하고 묻곤 했거든요. 엄마는 항상 잘했다고 하셨지만 그 다정한 칭찬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결의 차이가 있었어요. 정말 잘해서 하시는 감탄인지 기운 내라고 하시는 격려인지 저는 그 짧은 공기의 온도만으로도 제 숙제의 결과를 예상하곤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정성껏 수놓은 이 소창수건 우리 프랑꾸리님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자수가 놓인 소창수건을 처음부터 완성까지 함께 만들어 볼게요. 엄마의 그 솔직한 칭찬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분 좋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이 하얀 소창 위에 놓인 수놓은 실만큼이나 곱고 다정하길 바랍니다. 행꾸였습니다.